자,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매치 포인트 시간이고요. 오늘은 iA셋 이지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반도체 시장의 어떤 변동폭이 상당했어요. 일단 워렌 버핏이 TSMC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켰다는 게 공개되면서 반도체 업황의 개선에 이 베팅을 걸었구나라고 했는데 결국 그 다음 날인가요? 마이크론이 또 감산을 얘기하면서 반도체 업황 안 좋구나 이렇게 막 뭐 하루하루 진짜 지옥과 천국을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뭐 올해 연말 되면은 재고를 좀 떨고 내년 1분기 정도 되면은 업황이 회복되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업황 어떤 상태일까요? 상당히 이제 혼재되어 있죠. 예상도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지난주에 이제 호재와 악재가 좀 교차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내년에 이제 반도체 성장률에 대한 그 감론을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최근에 나왔던 자료를 좀 보면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초보다는 이 연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이제 성장률이 조금 그래도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왔고 반면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급격히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성장률이 더 줄었습니다. 0.6% 정도까지 거의 이제 보합권까지 이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예측은 결국 이제 경기 위축에 대한 정도가 가장 크게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근에 나왔던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이 재고 부담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사이클을 본다면 네. 사실 모든 업체 섹터들이 다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먼저 이제 발을 내딛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업황이 좀 다른 시각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지난주에 레포트들이 좀 미국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레포트들은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D램 가격이 뭐 20% 내외 내년에 하락할 것이다. 낸드 플래시가 뭐 18%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런 암울한 내용이었다면 지난주부터 나오는 내용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게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뭐 서버용 컴퓨터는 서버용 그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는 오히려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과 5나노 이하의 고사양은 그래도 타격을 좀 덜 받고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될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이제 지난주부터 좀 급격히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시각을 어느 한쪽으로 이제 고정하기는 어렵지만 반도체가 굉장히 암울했던 시각에서 조금 시각이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애플이 아시아산 반도체의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사실 근데 애플은 대만 TSMC에서 대부분의 반도체를 조달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면서도 그럼 이게 어떤 의미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거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일 수도 네네. 있는데요. 결국 이제 그 알고 계신 것처럼 애플은 거의 발주의 70% 이상을 대만의 TSMC에서 발주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미국으로 이제 IRA 법안 이후에 이제 옮기겠다는 부분인데 이걸 잘 보면 대만에 있는 TSMC에서 미국에 있는 TSMC로 이제 지역만 이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리조나주에 지금 대만의 TSMC가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집중적으로 공급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고요. 인텔에서 어느 정도 공급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초반에 살짝 나왔다가 이게 이제 구체적인 장소로 애리조나로 좀 지명이 되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TSMC에서 공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이제 이 IRA 법안에서 어떤 그 압력을 좀 덜 받기 위해서 생산 그 장소만 변경되는 것이고 발주처는 TSMC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신데 그러면 애플 주가는 사실 연초에 비해서 약 16% 정도 하락했어요. 애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애플을 놓고 지금 감론을박이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나왔던 레포트를 분석해 보면 거의 그 연초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스트롱바가 굉장히 이제 매수 의견이 많았는데 한 달여 전부터 애플 실적 발표한 이후부터는 이 중립과 매수가 좀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이 이제 우려했던 것만큼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 대비로 해서 매출액이나 순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올해도 작년 대비로 성장하면서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나왔지만 실적 자체가 현재 나빴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 나왔던 레포트를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애플의 평균 목표 주가가 한 175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주가에서 비교한다면 한 15%에서 20% 정도 상간의 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상반기에 나왔던 그 매수 추천 의견에서 최근에는 중립 의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애플에 대한 이제 기대치는 한풀 꺾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나와 있는 레포트를 종합해 본다면 시장 수익률 상회 정도는 유지할 수 있지만 압도적인 상승률이 나오기는 어려운 예측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이 기술주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는 언제쯤 좀 바닥을 찾을 것 같으세요? 기술주는 이제 좀 차별화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실제 기반으로 좀 달라질 것 같고,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감산 얘기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한 분기 정도 선행하면서 내년 1분기 정도에는 바닥 하강 과정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에 팬데믹 때 실적에 정점을 찍었던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공매도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판단은 팬데믹 때 실적의 정점을 찍었느냐 아니냐 여부가 기술주의 향후 성장성을 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아마 이제 그 대응적인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본다면 최근에 그 ARKK의 그 매매하는 그 유형을 본다면 바닥권에서 50% 정도 상승한 엔비디아는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차익 실현한 물량을 테슬라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술주에서는 그 순환매 구조를 띠는 매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보면 반도체와 같이 실적보다는 주가에 이제 그 바닥 확인이 되는 그 섹터를 분할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그 워렌 버핏도 TSMC를 매수한 것은 그 시장 독점력과 함께 어느 정도 그 사이클 상의 저점이 확인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짧은 호흡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ARKK 그 ETF처럼 순환매의 관점으로, 그리고 좀 장기적인 투자자 같으면은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가로 모아가는 전략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매크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저도 많이 느끼지만 시장이 연준위원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매파적 발언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그러면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가 좀 나타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장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국면으로 봐야 될까요? 여기가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는 부분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정도에 이제 차이가 좀 있을 뿐인데,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언제까지나 75bp를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정된 부분이고 12월 달에 50bp 내외를 하면서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는 이미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맞을 것 같고, 다만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온다 하더라도 연준의 그 위원들의 입에서 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이나 혹은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금리 인상을 뭐 조기에 인하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이런 부분의 발언은 사실 내년 초반기에도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실제적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그 위협적인 발언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가려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포커스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나 혹은 피벗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금리 인하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느냐 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대응을 좀 잡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연관되어 있는 섹터, 경기 민감주나 기술주에 대한 그 주요 주체들의 반응을 좀 살피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섹터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연준 위원들도 여기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정할 겁니다라는 말 자체를 내년까지도 좀 부담스러워서 할 수 없으니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속도 조절은 좀 있을 거라는 염두 하에 좀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너무 앞서 나가지고 금리 인하라든지 혹은 금리가 피벗 완전히 그 기조가 전환된다는 기대감을 너무 이제 빨리 좀 샴페인을 터뜨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속도 조절론 정도 상에서 섹터가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술주에서도 차별화가 되듯이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 그 섹터까지 완전하게 좋아지려면 이거는 거의 금리 인하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짐작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속도 조절 내에서 어느 정도 기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섹터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치 포인트 시간이었고요. iA셋 이지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